저는 정보원 출신은 아닙니다. 아마 희망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들 동료, 동지애 이런 개념에서 참 끈끈한 정과 감동을 좀 느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아마 제가 일을 잘해서 또는 특별해서라기보단 김세진 선생님이라는 분을 잘못 만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아마도 김세진 선생님이라는 분을 복지관 네트워크에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도래된 네트워크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방학골복지관 김세진이라는 분을 이제 인연이 됐던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저희 기관에서 이제 또 직원들과 함께 2003년에 자연주의 사회사업이라는 그 복지교육 책을 가지고 공통 다 함께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토록 흔들어 놓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책의 장본인이 이제 한덕현 선생님을 모셔서 한번 따져보자. 과연 현장을 알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건가? 얘기를 한번 나누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은 또 다른 기관, 다른 지역에서 또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인연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함께 일하는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마을신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작게나마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작은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씨 아저씨처럼 감동적이지도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보다 대접은 잘 못 받지만 그래도 끈끈하게 아이들과의 정을 이어가는 천하연 쌤 같은 감동의 눈물도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숨쉬는지, 그 곁에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발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진인데요. 안 넣었던 자료입니다. 갑자기 제가 아까 2시간 전에 만들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플랜카드를 잘 만들어가지고 잘 보이게 이렇게 걸어주셨는데 제 사진 앞에는 왜 스피커를 놓아주셨는지 다른 분들이 제 얼굴을 참 못 알아보겠다. 그래서 플랜카드 애써 돈 들여서 만드셨지만 제가 직접 제 거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사실 저는 비주얼로 밀기보다는 어떤 끈끈한 정으로 좀 미는 사람이라서요. 어쨌든 잘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이름은 권태용입니다. 아버님이 지어주셨고요. 사회복지사는 협회에서 지어주셨습니다.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라고. 저는 사회복지사고요. 주민과 함께 일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어떻게 소통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과제를 늘 갖고 삽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좀 만났고요. 마을신문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민 기자들과 울고 웃으면서 일하고 있고요. 조직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실습도 담당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사업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래샘이라는 사업들, 김재진님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에 있는 12개의 사회복지관 네트워크 모임인데요. 지역복지와 주민 조직화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있는 기관이고 실무자들이 함께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사례들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런 얘기 꼭 하면 좀 럭셔리해 보인다고 해서 사과 모양 이니셜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SLR을 좋아하고요. 여행을 즐겨합니다. 휴대폰은 010-972-3538. 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강의가 마음에 안 드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트위터 아이디는 YONGS13, 용스13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용스13. 블로그도 용스13.tstory.com입니다. 제가 하는 활동이나 저와 함께하는 지역 주민들이 하는 활동들을 이곳에서 조금씩이나마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오니까 사실 정보원이라는 곳을 제가 잘 인연을 맺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와 인연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서 아침 이슬을 불러주신 정호영 선생님도 저랑 얼쑥 친구이십니다.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맞대면하는 건데 이따 또 뜨거운 호응으로 직접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선생님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같이 또 인연이 돼서 아마도 이 자리에 내가 오게끔 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나눌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1, 7대1, 4대1. 대학 입시 경쟁률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여자분들 숫자도 아니고요. 뭘까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동네는 파남 이동이라는 곳입니다. 대전에 있는 동구에 위치한 파남 이동인데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동네였는데 최근에 한 14년, 15년이 지나면서 인구수가 한 3분의 2 정도로 감소했다고 그래요. 전체 인구가 13,000명 정도, 동인구가 13,000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1,463명, 8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세요. 그리고 1,727명, 7분 중에 1분이 65세 이상 노인이세요. 그리고 4명 중에 1명, 뭘까요? 이때쯤 되면 사회복사 선생님들은 대충 감이 오실 텐데. 그렇죠. 네. 기초수급 세대의 가구원 수가 4명 중 1명이 기초수급 가진 세대원입니다. 2,627명, 현재 4월달로 되어 있고요. 대전 지역에서는 아마도 가장 힘든 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파남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주공아파트 세 단지가 있고요. 주택 지역이 한 곳이 있습니다. 주민 80%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변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고 고속도로도 인접해 있지만 도시 슬럼화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지자체가 거론하면서 너무 한 동네에 복지 수요자가 너무 많이 모여 삶으로써 오히려 건강한 지역을 해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사업들을 1차 추진하게 된 곳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복지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고 경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 주민센터에 정보를 알아보니까 복지 수요자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세대 인구수가 많았는데 독거인 경우에 기초 숫자가 점점점 늘어서 오히려 주민의 수는 줄고 있고 대신 수요자는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남골 소식이라고 하는 마을 신문입니다. 여느 신문들처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마을 신문은 한 달에 한 번 만듭니다. 주민들이 만드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신문이냐? 신문이라고 하면 새로울 신자에다가 그럴문인데 그럴문인가요?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기자였네요. 네, 새로운 소식을 담아야 되는데 맨날 지난 이야기만 실어오는 게 무슨 신문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신문은 지역 주민들, 이웃들의 이야기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2005년에 복간을 했는데요. 김재인 선생님이 발간하신 복지 현장 희망 이야기에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들어가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매월 5,000부를 발행하고 있고 주민들과 함께 배포를 합니다. 동네 유일의 마을 신문이고요. 등장인물은 주민이고 만드는 사람도 주민입니다. 주민과 마을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입니다. 주민 기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시고요. 파남 이동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남 일동 주민은 아직까지는 좀 참여하기 어렵고요. 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합니다. 세터민도 계시고 이주 여성도 계십니다.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주민 학생 기자 교육이나 네트워크 협약, 그다음에 신문사도 가보고, 그리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현장 인터뷰라든지 거리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원래를 통해서 그동안 취재한 내용들을 좀 기사로 작성해 보기도 하고요. 편집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포나 활동들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자단들의 힘다지기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민 기자들입니다. 이제 저희 기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민 기자들 간의 어떤 조직력, 결속력, 쉽게 얘기하면 친근함 제일 중요시했는데요. 놀러 간 겁니다. 군산에 있는 선여도인데요. 물론 모든 분이 가실 수는 없었지만 함께 가서 놀았던 장애인분도 보이시고 아이들부터 어른 이렇게 다 다양하게 보이시죠. 이분들이 만드는 신문입니다. 간단하게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네 놀이방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간식도 챙겨주는 자원봉사 주부들이 있다고 해서 취재에 나선 것. 언제부터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봉사를? 제가요? 네. 이게 처음에 여기 와서 이웃에서 늘 보던 아저씨가 취재를 한다고 하니 부담도 없고 또 친근한 마음에 이야기가 술술 잘 풀린다. 굵직굵직한 소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파남동만의 훈훈한 기사가 만들어진다.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고요. 아마 다음 달쯤, 다음 달 그 신문에 이제 오늘 인터뷰하신 거 실리니까. 일단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동네 신문 덕분에 이렇게 이웃 간의 정도 쌓여간다. 어른 기자만 있으랴 우리도 어엿한 주민 기자. 자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근데 오늘 주셨어요? 재밌는 소식이지. 해주세요.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동네 슈퍼마켓이 초등학생 기자들의 출입처인 셈이다. 네, 오늘 좀 구했는데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들의 이런 열정에 주민들의 동네 신문 사랑도 커져간다. 우리 아이들과 장애인들이 만드는 신문지니까 일단 저희가 접하기에 일단 우리 일상에서 바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거라 더 일반 다른 신문보다는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주민들의 활약으로 만들어지는 파남골 소식. 여기 날카로운 눈빛의 기자가 또 있으니 발품 취재 전문 김장현 기자가. 불편한 몸이지만 그의 휠체어는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혹시라도 보행자에게 위험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찾아낸다. 취재를 통해 그는 보다 안전한 동네를 만들고 싶다. 장애인들 쉽게 통행할 수 있게 큰 장벽 같은 거 없고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놀이방부터 동네 상점까지 파남동 골목은 언제나 취재 중이다. 이웃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작지만 훈훈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동네 신문 파남골 소식은 오늘도 전찬리에 부독 중이다. 재밌게 보셨나요? 멋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발표를 계속 이어서 해보면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동네에 과연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변화라고 해서 굉장히 큰 어떤 거시적이고 굉장히 지역 사회가 갑자기 변하고 이런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도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불편함들, 이것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분들을 작게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한글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서툴러 학교에 가기 두려웠던 까사이 유키코님의 말씀입니다. 마을신문 기사를 쓰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한답니다. 까사이 유키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오늘을 위해서 인터뷰를 좀 세부해 주셨어요. 네, 앞서 우리가 사전 모임을 한번 7분이 사전 모임을 했는데 맨 앞에 발표하신 우리 구미복지관의 선생님께서 너무 잘 만드셔서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영상을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쉽지 않았습니다. 유키코 기자님께서 어떻게 시작했고 활동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분 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시치료하는 가사이 유키코라고 합니다. 다나무에서 신용 경계사로 왔고 애들 3명 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 교육에서 만났던 사회복지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일본어 회화하고 쓰고 그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자유를 에피소드를 작성하고 있고 가끔 마을에 있었던 일이 학교에 있었던 일이 아동센터에서 있었던 일이
잘 모르니까 글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웠으니까 아는 분한테 글 쓰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글쓰기가 바뀌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뀌면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직접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일으키면 되는데 글쓰기는 전혀 안 돼 있을 상태였었는데 글쓰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글쓰기가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받아쓰기 같은 경우도 이해가 가고 다음에는 엄마는 글쓰기 못하니까 왜 우리들한테 받아쓰기 하라고 계속 말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었는데 엄마가 글쓰기 되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스스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애들도 문화자유는 에피소드는 쓰는데 그거 시선을 읽었다고 아는 분이 문자 와가지고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문자 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글쓰기는 서두르고 있으니까 글쓰기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기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여성가정들 글쓰기 대회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에다가 글도 쓰고 싶습니다. 지금 박수를 많이 받네요. 영상을 많이 준비하기 잘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내용은 김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했던 이야기보다 주민들이 어떻게 활동했던 이야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영상이 좀 있는데요. 유키부 기자님의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김장현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아까 날카로운 눈빛의 발품 취재 기자이고 지역에서는 고발 기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제일 무서워하고요. 구청에서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는 복지관하고 저희랑 그분이랑 친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고발 안 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굉장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저희랑 적이었다면 끔찍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분은 20대 때 사업을 실패하셨고요. 그 충격으로 아마 어떤 차량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깨어나셔서 반쪽에 신경이 마비된 1급 내명된 장애인이십니다. 복지관 앞에서 매일 담배하고 자판기 200원짜리 커피에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시던 분인데요. 우연하게 사회복지사가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던 분인데 그걸로 아마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장애인 협회에도 활동을 하시고 굉장히 바쁘셔서 저희가 만나기 좀 어려운데 한번 그분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찍어주셨습니다. 주민기자 김장현이에요. 홍 과장님이 오셔서 사전 아카데미 신청할 때 기재교육 있다고 해서 해보지 않겠냐며 권하시길래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아서 오후다 기자 활동한다고 어머니가 도와줘서 하게 됐어요. 내가 크고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이웃들이 청탁이나 부탁을 할 때 이웃들의 불편함이 저 같은 계산을 통해서 해결될 때 사람들이 내가 주민기자임을 알아봐 줄 때 그리고 기사를 잘 봤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지만 기자로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설령 스쿠터가 망가진다고 해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게 아마 저희 동네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이 지역사회를 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의 어떤 변화들의 사례라고 봤다면 지역사회에 어떤 작은 변화가 있었나 살펴보면 저희 동네 이제 그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서 뭔가 업적을 좀 크게 포장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도블록을 이렇게 싹 바꿔주시는 과정에 아마도 그때 돈이 없었는지 무슨 일인지 한 보름 이상 이렇게 파헤쳐져 있는 인도가 15일 이상 진행이 계속 있다가 있는 것을 보고 주민기자가 취재하고 구청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마을신문이 이제 나간 거죠. 나가고 나서 다행히 저희는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서 공사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다른 분들은 오비일학이다. 원래 공사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내가 지금 마을신문이 좀 먼저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의미부여를 꼭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신문이 먼저 나왔으니까 저희 신문이 나온 다음에 공사가 새롭게 진행이 된 적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민들은 아 마을신문이 나오니까 공사가 되네, 뭐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그 주민들 손으로 도서관을 좀 만든 건데요. 한참 붐이 있었죠. 뭐 기적의 도서관, 무슨 도서관. 그 도서관들이 지금도 잘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도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지역이 어려운 환경으로 되다 보니까 이사를 다 가세요. 다른 동네로. 그걸 좀 막아보자.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나 자녀들이 자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거나 돈벌이 때문에 이사 가는 걸 막자. 어쨌든 그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동네가 좋지 않겠냐 해서 방법을 고민하시는데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그분들께서 이제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구청에 요구해서 도서관을 좀 인근 동네에는 이상하게 도서관이 다 있었어요. 작게라도. 근데 저희 동네만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자 우리도. 그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신문이 나오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저희가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마침 신문 쓸 기사도 없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또 그쪽에서는 그런 걸 알려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운 좋게.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을 마을신문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하게 되고 취재하게 되고 계속 실어드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짓는다 못 짓는다 어떻게 뭐 돈이 없어서 지자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마을 도서관은 어렵다 이런 얘기 있을 때 끊임없이 주민들 이야기들을 인터뷰하고 실어주고 그걸 구청에다가 전달하고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2010년 4월 1일날 드디어 무지개 도서관이 개관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마을신문 기자단의 어떤 활동의 성과라기보다는 주민들 전체의 성과이면서 그런 주민들의 활동들을 마을신문이나 기자단이 충분히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도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주민기자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 뭐를 했냐. 아마도 그분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껴앉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었던 일이고 하시고자 했던 일인데 그냥 두기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일단 같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떻게 들여놓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과 환경, 그다음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복지의 어떤 큰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 내가 싫으면 남도 싫죠.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사들이 프로포절이나 계획서를 짤 때 보면 상당히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십니다. 이론과 실천 기술들을 넣어가면서.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의 보편적인 원칙, 원리와 무관하다 한다면 또는 그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그분들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과연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신문은 주민과 지역사회를 소통하게 하는 다양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신문 하나로 무슨 동네가 크게 변하고 정말 어떤 센세이션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 복지관에 많이 찾아오시고 자료도 요청하시고 기관 방문도 오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얘기해요. 지역에 좋은 주민들 없으면 안 된다고. 사회복지관이 좋은 게 아니라 관장님이 수석하신 분이 아니고 돈 많은 복지관이나 재단이 아니고 동네에 좋은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어쨌든 마을신문은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작은 소통의 도구일 뿐이고요. 그런 소통의 도구나 그러한 도구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을 때 지역사회는 좀 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좋으니 안 되는 일보다 되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주민기자분들하고 상당히 초기에는 많이 관계하는 것, 친한 관계를 맺는 것에 좀 많이 몰입을 했었습니다. 만나면 일하는 게 아니라 먹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누고, 못 오면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요. 때로는 일보다 보상의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보상의 개념으로 뭐 이렇게 선물도 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 생각납니다. 가라, 보라, 들어라, 행동하라. 제가 주로 활동할 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꼭 가슴 쓰고 듣는 이야기고요. 주민들 기자 사이가 좋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만약에 함께하는 주민계들 사이 한 분 한 분 사이가 안 좋았다면 아마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아마 저희가 했던 일들은 잘 안 됐을 겁니다. 다행히 그분들은 참 지혜롭고 현명하셔서 서로의 관계들을 잘 이끌어 오시고 만났던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곳의 작은 팁이라면 관계를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저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고요. 가끔 일하고요. 자주 먹었어요. 그러니까 관장님은 아마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만 만나고 복지관에 사무실에 좀 있고 자주 많이 일하고 그다음에 먹는 건 좀 덜 먹어서 돈 적게 나가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관장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회복지사가 주민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가치관과 본인의 사회사업의 어떤 정체성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한 명 한 명의 가치와 철학들을 존중해 주시면서 맡겨주시고 기다리셨던 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칭찬은 주민을 춤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겠죠. 최근에 이제 교육을 보수교육 얘기하면 또 흥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수교육에서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말에서 딴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칭찬 따위는 동물인 고래나 춤추게 하는 것이지 사람은 감동에 춤을 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어서 어쨌든 그냥 밀고 가겠습니다. 칭찬은 주민을 춤추게 한다. 주민기자들을 잘 하시는 일들을 칭찬을 주로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잘 되진 않죠. 하지만 안 되는 일은 또 언젠간 잘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잘 되는 일들은 자꾸 다그치면 멀어져 가기만 하고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제안하기도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죠. 그분들의 삶은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사회복지사도 칭찬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 거울 놓고 너 참 잘생겼어. 너가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작게나마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칭찬은 저의 소진을 막았던 것 같아요.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민의 가능성을 믿으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죠. 클라이언트들 굉장히 문제 많죠. 장씨 아저씨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 어르신, 그 아저씨가 어떤 것들에 강점이 있는지 우리 문 선생님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문제만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점을 먼저 보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고 그런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주민들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기다렸고 때로는 묻고 잘 들어주었고 제안하기도 하면서 함께했습니다. 주민이 해도 안 되는 건 전 원래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얕다고 해야 되나요? 고양이 같은 성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일들을 골라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지역의 모든 일,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Fun, easy, able. 재미있는 일을 하고요. 쉬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일 또는 재미있는 일, 쉬운 일,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가 원하거나 기관이 원하는 일, 재미없는 일, 어려운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실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면 현실에 대한 탓이 많습니다. 재이탁도 있고요, 평가도 있고요, 지도점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감사도 있고요, 실적 보고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연의 해야 할 일들을 못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신 그걸 부정하고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에 우리 그 첫째 날 제가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었는데 신 대표님이었나요? 네, 신영희 대표님 과감하게 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에 참 소극적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사표를 던져야 되나? 그러니까 그럴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이 아이가 셋이고 또 직장에 없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네, 사표를 던지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가장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가 보장을 해주죠. 이렇게 복지 정책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보다 제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남아서 작은 변화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일만큼 쉬운 거, 재밌는 거, 할 수 있는 걸 골라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한 번에 하나씩만 제가 복지관에서 맡고 있는 8가지 이상의 사업들 중에 한 가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면 8년 후에는 다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참 잘했다. 네, 또 칭찬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들 함께 인터넷에 막 떠돌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아직은 큰 신발 같은 내 꿈도 꼭 맞는 운동화처럼 이루어지는 날이 있겠지.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끝까지 경청해서